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조금 광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4%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금리에 있어서는 뭐 이제 인상은 종료, 뭐 요런 얘기들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금리에 대한 동결,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서는 인하를 잔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미국 시장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국 시장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곤 있으나, 뭐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좀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정 시에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좋은데,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추 상단 자리대까지 올라와 있고 1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2주 가까이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뭐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매수에 대한 기회 이 부분들로 활용을 하면 뭐 여전히 좀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오게 되려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어제도 전략글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기존에 고정권역에 계신 분들은 뭐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다. 뭐 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다가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나면서 이게 오후장 들어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LNF 쪽과 에코프로, BM 쪽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쪽 2차 전지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될 거냐, 이제는 뭐 양극재 2차 전지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나올 거냐, 계속적으로 뭐 점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 시세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쳐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 코스피 100의 특별 편입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총 50위 안에 있어야 돼요. 50위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게 보름 정도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특별 편입이 좀 진행이 될 건데, 이게 특별 편입이 진행이 되게 되면 12월 동시만기 때에 이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렇게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보다 어느 정도 가두리를 잡고 난 이후에 뭐 올라가든가 뭐 내려가든가 이런 식의 흐름들은 12월 동시만기 때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에코프로 머티가 좀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아니면 LNF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 어제 움직임이 좀 나왔던 부분들을 LLF에서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61선은 첫 번째는 저항으로 부딪히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요번에 61선을 회복을 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흐름들이 좀 매물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메코프로비엠도 요번 오늘 61선을 어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일단 여전히 뭐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 여기에 있어서는 뭐 HBM도 있을 수가 있고요. AI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이 부분들 하나, 로봇 쪽에 있어서의 하나,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신생주자들로 모여지고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나가고 있어요. 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계속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올라가게 되면 정고점을 뚫었고 박스를 뚫었기 때문에 올라가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변동성에 좀 노출이 돼 버리다 보면 손실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HBM 지금 조정받고 있죠? 뭐 인공지능 쪽 관련해서도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려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반등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도 지금 눌림목 구간이니까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구간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히려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이들 종목군들, 지금 기존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내년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도 있어요. 종목군들도. 24년도 성장을 해 나갈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섹터들, 즉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전력 쪽 좋다라고 했었죠. 방산 쪽 좋다라고 했었고, 조선 쪽도 일단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주가 올라간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쪽 섹터를 본다든가, 아니면 발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다라면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어요. 상승을 해준 게 없죠. 근데 삼성 쪽에서 AI를 탑재한 휴대폰을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교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 쪽에서 들어간다? 애플도 당연히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 삼성과 애플의 공통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내년도를 좀 대비하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BH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삼성 쪽도 공급을 하고 있고 애플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부담 없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물론 추세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뭐 올라가고 어디까지 빠지고 뭐 할진 모르겠지만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올라갔고 두 개 올라갔으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일단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연간 기준으로 봐도 이 12년, 작년 같은 경우 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주춤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도에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밸류도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니에요. 그럼 이런 쪽 기업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기에서는 추세적인 대응과 그다음에 단기적인 트레이딩까지도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발굴을 해야 된다. 24년도 내년도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추세적과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늘어나거나 혹은 어떤 이슈와 이벤트로 인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전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예를 들어서 수주 잔고가 많다든가 아니면 뭐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요런 부분들로 일단 종목군들을 발굴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세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종목 발굴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거. 추세적으로 많이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은 조금 차익을 병행을 하면서 뭐 일부 정도는 차익을 좀 병행하면서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닥권역에 있는 애들 뭐 24년도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2차 전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 가져가셔도 돼요, 그쪽은. 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관심 종목까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행히 시장이 좋아서 그렇게 뭐 수익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